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뻥이에요. 탑티어는 예요.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귀하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마셔본 사람은 없어. 맛도 몰라 사실은. 중국집에서 짬뽕 국물 시켜놓고 학생들 돈이 없을 때 한 병에 뭐 1,000원, 예전에 우리 때 500원 했는데 대만은 가면은 뭐 한 병 사오면 되죠.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 하나 사고 나머지 슬롯으로는 위스키를 사야지 대만 가서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덥네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전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봄 날씨를 즐기기에 참 좋습니다. 야외 촬영이 그럼 마지막인가요 이제? 뭐 비 맞으면서 할 수 있겠죠 나중에. 비 맞으면서 혹시 막걸리. 아, 좋습니다. 증류주만 꼭 옳다는 그런 고정관념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술이든 즐겁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좀 재미있게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중국의 백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백주가 뭔지 아세요? 백주가 그야말로 하얀색 술이란 뜻이에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증류주들 대부분 하얀색이기 때문에 백주라고 하고 중국 발음으로는 바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주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고량주랑 백주랑 같은 건가요? 고량주도 백주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백주는 모든 곡물을 증류한 모든 중국 술을 다 백주라고 하고요. 중국 북부 지방에서 수수를 재배해서 그걸 가지고 만든 술을 고량이라고 해요. 중국어로 수수가 한자로 고량, 카오량이라고 해서 그래서 카오량주 하면은 고량주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게 고량주가 또 빼갈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빼갈. 빼갈이 뭐냐 하면 한자로 백하고 간, 방패 간자를 써서 백간이라고 하는데 백간이 이제 그 맑고 드라이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6.25 때 중공군들이 그걸 들고 와가지고 많이 마셔서 백간을 중국어로 발음하면 빠이간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빼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빼갈이 중국 술의 대명사인 것처럼 돼버려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백간은 중국 북경 지방에서 있는 그 어떤 지방주라고 보면 돼요. 마치 그 일본의 그 정종이 우리나라에서 청주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일본 정종도 하나의 브랜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예 카테고리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빼갈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하여튼 증류주의 일종입니다. 중국 술이 역사가 깊어요. 근데 제가 사실 중국 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위스키도 어떻게 보면 맛도 제대로 모르고 마시고 있는데 중국 술도 그 깊은 맛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 그거를 뭐 그렇게 쉽게 즐길 만한 경지는 이르지 못했고 다만 이제 그 중국 술, 이 백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지리적인 이야기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고량주랑 백주랑은 아예 별개는 아니에요? 아니죠. 예, 고량주는 백주의 일부분이죠. 수수로 만들지 않은 다른 술들도 많아요. 쌀로 만든 것도 있고 밀로 만든 것도 있고 호밀이나 귀리로 만든 그런 술들도 다 백주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수로 만든 술만 고량주라고 합니다. 중국에 지금 주식시장, 요즘 뭐 주식이 아주 화랑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은 기업 시가총액 리스트에 보면은요 1위가 텐센트고 2위가 알리바바예요. 그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명한 회사들이죠. 재미있는 거는 마오타이가 이 바이주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인데 마오타이가 중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6위에서 7위 왔다 갔다 해요. 제 기억에는 한때 거의 뭐 1, 2위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아닌데 중국 시장에서는 마오타이를 비롯한 이 바이주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그러니까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한 350조? 400조 가까이 될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뭐 1000조를 넘었다고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술 만드는 회사가 술도 또 여러 종류도 아니고 마오타이 한 몇 종류밖에 안 만드는데 그렇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바이주를 즐겨하고 많이 마신다는 증거예요. 회사에서 대표하는 술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마오타이 자체가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술 이름이기도 해요. 마오타이가 빨간색 그 글자가 써 있는 하얀색 자기병이잖아요. 거기 보면 귀주 마오타이라고 써 있어요. 귀주 지방이 이제 중국의 그 서남 쪽 지방인데 그쪽에 이제 술이 많이 나요. 중국 술은 특히 이 서쪽 지방에서 많이 나는데 가장 많은 술이 나는 데가 사천성, 중국 삼국지로 치면은 촉한이 있던 사천성 지방이 이제 술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귀주가 두 번째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단일 술로는 마오타이주가 1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천성을 몇 년 전에 다녀왔어요. 이게 뭐냐면 제갈량의 깃털로 만든 부채, 우선. 지금 중국에 가면 제갈량의 이름을 딴 그 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뻥이에요. 왜냐하면 제갈량이 살던 시대에는 증류주란 게 없었어. 그때는 술을 빚는 거밖에 없었고요. 뭐 무슨 춘추 전국 시대 뭐 무슨 나라부터 뭐 술을 만들어서 다 뻥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그 증류주가 나오기 시작한 시대는 이제 중국 역사로 보면은 원나라를 전후한 시기에 증류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증류주의 역사도 사실은 몽골 지배 시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주가 유명한 곳들 있잖아요. 안동 소주, 평양 소주, 마산 소주, 제주 소주 이런 데들이 다 옛날 몽골군의 주둔지였어요.
몽골이 주둔을 했거나 말을 키웠거나 뭐 군사 기지가 있었던거나 그런 쪽에 이제 있었고요. 술의 기원이 이제 증류주는 원래 빚은 술들을 이제 졸여서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부피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유목민들이 술의 분량을 줄여서 갖고 다니기 위해서 증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양으로 가서 위스키가 됐고 동양으로 와서는 바이주나 소주가 된 거예요. 그 술의 원형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락이라고 하는 술인데요. 아락은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나온 술이고 이게 이제 동양 서양으로 갔는데 우리나라에 올 때는 원나라를 거쳐서 왔죠. 평양 가면 소주를 이렇게 아락주, 아랑주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랑이 그래서 평양 기생 이름이 아니고 아락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에서 나온 증류주예요. 지금도 이 아락이라는 이름의 증류주는 전 세계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팔리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소주 회사에서 이 아락의 예전에 그 레시피를 이제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금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리로 만든 아락인데요. 뭐 다른 걸로도 만든 것들이 또 있습니다. 맛은 그냥 소주 맛이에요. 예전에는 이것도 이제 안동 소주처럼 제대로 된 증류주 전통 기법으로 만들었겠는데 이거는 좀 대량 생산한 거고 예전에 이제 그런 레시피를 차용해서 만든 거니까 조금 다르긴 해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이 나온 게 왔는데 결국은 이게 이슬람 계통, 이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이라고 하죠. 알. 아랍어의 정관사가 알이에요. 알콜. 아랍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알이 정관사잖아. 알콜.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잖아. 유튜브 한 사람 좋아하는 게 뭐야? 알고리즘. 다 아랍어예요. 고리즘이라는 사람 이름이야. 이게 사실 원래 이름이 뭐 콰리즘인가 뭐 다른 이름인데 그 사람 무슨 수학자인가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이름을 따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이슬람의 신이 뭐야? 알라잖아. 알라. 라가 신이잖아. 이집트에서 태양신 라 이런 것처럼 거기다 알을 붙여서 알라가 된 거고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기 이런 것도 만든 증류기죠. 이런 증류기를 알렘빅이라고도 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중앙아시아부터 쭉 내려왔던 이 알코올의 증류의 전통들이 이제 중국으로 와서 이제 이걸 만들게 됐다. 우리나라 백주에 보면은 백주도 이게 요즘 이렇게 티어를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 쫙 1티어부터 맨 끝에 티어까지 있잖아요. 바이주 얘기하기 전에 그 티어를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탑 티어는 마오타이예요.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귀하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마셔본 사람은 없어. 맛도 몰라 사실은. 여기 마셔본 사람 있어요? 아니요. 보기만 했지. 뭐 비싸다더라 뭐 이래.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 맛을 본 사람이 입소문도 내주고 뭐 이렇게 팔리고 해야 이게 인기를 끌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마오타이는 그냥 전설의 탑 티어로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티어가 수정방이에요. 수정방. 수정방 얘기하자면 할 말이 많은데 수정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본이 없는 술이에요. 1998년인가 바이주를 만든 어떤 그 회사 꽤 유명한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터를 발굴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흔적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뭐 몇백 년 전에 뭐 자기네들이 술을 만든 유적이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중국 바이주의 역사가 확 몇백 년이 당겨져 버렸어. 난 사실은 100%다 믿진 않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수정방이라고 하는 히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또 디자인이 평이 예쁘잖아요. 수정방에 예쁘게 하고 밑에 막 컬러풀한 중국 그 그림도 넣고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목넘김 좋아하잖아요. 목넘김이 참 좋은 술이에요. 그런데다가 향도 좋아. 근데 가격은 어쨌든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이대 볼 만한 가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정방이 한국에서 1위가 됐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그 수정방은 탑 10에 못 들어가요. 존재감이 별로 없는 술이에요, 그만큼. 지금 티어가 한국 기준이에요. 한국 기준이지, 한국 기준. 중국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제 백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티어는 이제 회식 가면 꼭 부장님 나타나면 한 병 사주는 술 있잖아. 공부가주 이런 거. 공부가주가 그 다음 티어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술 있잖아. 내가 이제 밑에 뭐 우리 김대리한테 사주는 술, 우리 과장쯤 되면 사주는 그게 이제 이런 거지. 연태고량. 이거 한자로 그러면 연대예요, 연대. 이게 고량이 고량주가 아니에요. 연대 고양이라고 읽어야 돼요. 양이 뭐냐 하면은 술 빚을 양이에요. 아까 카오량은 수수라고 했잖아요. 이건 수수가 아니에요. 발음을 좀 재밌게 한 거죠. 이거 있잖아요. 제갈량. 제갈량이라는 이름의 백주도 있어요. 근데 그 제갈량은 뭐 빛날 양이가 좀 다른 양자를 쓰는데 제갈량의 양자를 이걸로 써가지고 제갈량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까지 이제 제갈양주로 만들어서 하는 거지. 원래는 제갈량이잖아, 이름이. 말장난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나 때는 많이 마셨는데 여러분 때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과두주라고 있어요. 중국집에서 짬뽕 국물 시켜놓고 학생들 돈이 없을 때 한 병에 뭐 1,000원, 예전에 우리 때 500원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중국 백주가 우리나라까지 건너와서 그게 500원, 1,000원 하면은 그게 중국에서는 얼마에 팔리겠어요, 현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리는 거예요. 이과두주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요만한 작은 병이 나오잖아요. 그거 요즘도 뭐 얼마 안 할걸요? 한 2,000원 하나 요즘?
근데 궁금한 게 음. 마오타이? 음. 그거를 먹어본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팔긴 팔죠. 팔기는 파는 팔아요. 왜 먹어본 사람이 없겠어? 있지. 있는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티어를 형성해서 막 그런 뭐 사람들이 그룹을 지을 만큼 없다는 얘기지. 아름아름 먹는 사람들이 있겠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도 사실 안 먹어봤어요. 뭐 내가 뭐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안 먹어본 것도 있지만은 굳이 내가 이거를 이 돈을 내고 마셔야 돼? 나는 그 돈 내면 위스키 마실 거야. 그러면 그 티어가 가격대 티어기도 하네요. 내가 지금 가격 티어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수정방이 그 다음 티어, 그 다음부터 이제 부장님이 사준 술, 내가 사준 술, 밑에 학생들이 먹는 술. 그런 티어로 돼 있는데 중국 술은 그런 티어로만 규정 짓기에는 훨씬 더 많은 종류와 훨씬 더 많은 카테고리가 있다. 이걸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랭킹을 만드는 거가 되게 익숙하잖아.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면들이 있는데 굳이 그걸 꼭 순서를 정해서 뭐 전국 몇 대 짬뽕 뭐 이런 거 꼭 해야 돼. 그냥 하지 말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뭐 그룹이 형성되면 그건 좋은 건데 굳이 뭐 야, 내가 전국 5대 뭘 다 먹어봐야 되는데 아직 2개밖에 도장 못 찍었어. 나머지 도장 깨게 해야 돼.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백주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이거예요. 금문고량주. 금문고량주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약간 좀 특별한 기념주예요. 이게 뭐냐면 823이라고 썼잖아요. 823. 8월 23일이에요. 50년대 후반에 8월 23일 날 중국에서 이 금문도, 그러니까 공산당 중국에서 이 금문도는 대만령이거든요. 이 대만령 금문도에 엄청나게 포격을 많이 가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말자. 그게 58년도거든요. 그래서 금문고량주는 다 도수가 58도야. 그래서 이게 금문고량주 잔이야. 다른 술잔처럼 크지 않아. 이게 요만큼 해야 마실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원샷 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원샷 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는 것도 있어요. 중국에서 건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중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황제 폐하 앞에서 할 때 딱 들고 이렇게 건배 3창을 해요. 만세, 만세, 만만세. 중국말로 완세, 완세, 완완세 이렇게 한단 말이야. 황제한테는. 근데 왕한테는 천세야. 왕은 레벨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천세, 천세, 천천세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우리 조선의 왕들은 천세를 했어요.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3.1운동이 일어났잖아. 대한독립 만세를 했잖아. 왜냐면 황제니까.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궁금한 게 생겼는데 백주 문화가 혹시 한국의 술 문화처럼 약간 건배라던가 높은 사람이랑 마실 때 지켜야 되는 예절이라던가 약간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중국은 술 잘 마시면 참 좋아해요. 중국은 이게 반드시 잔을 비워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잔을 주는 거야. 티어 1에 하나 더 있었네. 오룡액. 우량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량예하고 수정방이 되게 같은 레벨로 치거든요. 마오타이는 좀 넘사벽이고 오룡액이라고 하는 게 우량예인데 중국 발음으로 이거는 이제 거기서 나온 미니어처예요. 우량 특곡, 오량 특곡이라고 해가지고 좀 특별한 누룩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곡자가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서 한국에서 그 술 만들 때 누룩을 곡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대곡, 소곡 그런 거 흑곡을 썼냐, 뭐 떡구로 만든 누룩이면 병곡이고 가루로 뿌리면은 뭐 산곡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곡이야. 특별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과장을 좋아하니까 특곡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중국 술 이름 중에 무슨 대곡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양하대곡 이런 것처럼 대곡은 좀 비싼 누룩을 쓴 거야. 소곡은 좀 싼 누룩을 쓴 거지. 비싼 게 뭐 보리나 밀 이런 걸 쓴 거고 밀기울이나 뭐 쌀 이런 거를 만들면 좀 싸거든요. 그렇게 만든 누룩은 소곡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곡이 더 비싼 거다. 이거다. 이게 우리 집에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분주예요. 분주도 이게 중국에서 뭐 랭킹 한 탑5에 들어가는 술이에요. 요거에 이제 미니어처인 셈이지. 이게 보면은 유명한 도자기 중국에 뭐 있잖아요. 경덕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덕진 도자기로 만든 분주예요. 분주가 산서성이거든요. 중국에 보면 뭐 산서, 뭐 하북, 하남 뭐 이런 거 많잖아.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산서성은 산의 서쪽이잖아요. 우리가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데 하잖아. 그래서 태산이라는 산이 실제로 중국의 산동성에 있어요. 그래서 태산의 동쪽 산동, 태산의 서쪽 산서라고 하는데 아니야. 태산은 그 산에 있긴 있는데 그거는 문화적으로 유명한 산이고 실제 지역을 가르는 거는 태항산맥이라고 산맥이 있어서 거기를 산동 산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산서성인데 중국말로 산시지, 산시. 산시가 하나 더 있어. 우리가 한자로 하면은 섬서성이라는 데예요. 섬서 지방이 이제 중국의 서쪽 끝에 있는 옛날에 오랑캐 나왔다고 하는 그런 지방이거든요. 그 섬서성에 가면은 서봉주라고 하는 백주가 있는데
나도 사실 안 마셔봤어. 잘 몰라. 중국 술이 향에 따라 나누는 걸 제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나 딱 그 얘기하면 아 머리 아파하는 뭐 청향주, 뭐 농향주, 장향주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중국 술의 대부분은 농향주예요. 농향은 뭐냐면요. 영어로 스트롱 아로마야. 청향은 라이트 아로마지. 장향주 영어로 소스 아로마. 그래서 소스 아로마, 스트롱 아로마, 라이트 아로마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외워지잖아. 우리나라 음식에 한 비유해 보자고. 라이트 아로마는 예를 들면 콩나물국이야. 그 스트롱 아로마는 아니지 소고기국이지. 장향주가 이제 뭐 청국장이나 된장국수 되는 거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은 그 레벨이 딱 머리에 들어갈 때고 그 다음에 그 술로 비교를 해보면 라이트 아로마는 소주나 보드카 같은 게 청향주겠지. 그럼 그 위에 스트롱 아로마, 농향주는 화려하고 꽃 향기가 나고 뭐 이런 거니까 럼주나 스페이스 아이드 위스키 같은 것들이 그게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장향주는 이게 구수하고 곡물 냄새 나고 약간 그런 거니까 피트 위스키지. 그러면 세 개의 카테고리가 금방 나눠져요. 중국에서는 백주 말고 다음에 즐기는 주종이 혹시 뭐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발효주가 있죠. 발효주. 제일 유명한 발효주가 소흥주라는 게 있어. 소흥주. 중국말로는 샤오싱주예요. 샤오싱주. 그래서 약간 색깔이 새소리 들리고 좋네 아주.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약간 뭐 노란색보다 약간 좀 오렌지색 뭐 그런 건데 발효주라서 담궈놓고 오랫동안 이제 요리할 때도 쓰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집 가면 소흥주, 샤오싱 달라고 하면 조그마한 병에 나눠줘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일종의 와인인 거지 뭐 발효주니까. 그래서 딸라 할 때 뭐 한 병 묻어놨다가 나중에 뭐 마신다, 시집갈 때 마신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은 약간 우리나라 소맥 먹는 것처럼 백주도 조금 섞어서 많이 먹나요? 그렇진 않아요. 백주 자체가 워낙 깔끔하고 숙취가 없는 술인데 굳이 그걸 숙취가 나는 다른 술과 섞어 먹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아까 술 종류를 얘기하다가 재료에 따른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룩의 재료 말고 술을 만드는 재료, 수수가 있잖아. 수수도 있지만은 보리도 있고 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맥하고 소맥이라고 써. 어렸을 때 왜 과자 봉지 보면 뒤에 소맥분 몇 프로 써 있잖아. 맥이 보리지만은 소맥은 밀이야, 밀. 대맥이 보리고 소맥은 밀이야. 그러면 대미도 있고 소미도 있겠지? 대미는 뭐냐? 우리가 먹는 쌀이야. 소미는 뭘까요? 오리? 좁쌀이야. 근데 그 좁쌀이 소미잖아. 중국말로 발음 뭔지 알아? 샤오미야, 샤오미. 그 샤오미 그 회사야, 그게. 좁쌀 같은 작은 물건들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어 팔잖아. 샤오미. 모르는 사실. 평소에 백주를 좀 자주 드시기는 하시나요? 중국집 가면 이 연태고량 좀 많이 마시죠. 연태고량. 그리고 이제 어디 면세점에서 누가 수정방 사왔다고 하면 수정방 마시고. 우리가 마시는 대부분의 백주는 농향주예요. 아까 얘기한 스트롱 아로마. 중국에서도 농향주가 대부분이야. 그 농향주가 분류인 거예요? 아니면 그 이름이 또 따로 있나요? 농향주라고 하는 카테고리고 그 농향주에 해당되는 게 수정방, 우량예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농향. 이거는 좀 약간 뭐 좀 싼소리라서 그 정도까지 불리긴 그렇고 하여튼 뭐 이거 아마 이 분주도 농향주. 잠깐만 보자. 분주가 내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거는 청향이네, 청향. 얘도 사실은 청향이에요. 그래서 청향은 많지 않아요. 약간 이제 소주 같은 술이니까 맑고 깨끗하고 드라이한 그런 거니까 남쪽 지방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만이고 얘도 뭐 밑주고 하니까. 북쪽은 다 이제 농향주. 장향은 많지 않아. 근데 비싸지. 마오타이주 이런 것들이니까. 이 금문고량주는 굳이 면세점에서 안 사도 돼요. 지금 면세점에서 샀는데 대만 가서 슈퍼 가면 다 있어. 38도짜리도 있고 뭐 58도짜리도 있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금문고량주는 58도짜리인데 백룡이라고 있어요. 백룡. 약간 그것도 좀 재밌게 표현한 건데 100백인 것 같아요. 백하고 용이야. 그래서 하얀색 글씨로 한자로 용이라는 글자를 100가지의 서체로 쓴 거야. 용용용용용. 그래서 백룡이야. 그 1958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백룡 금문고량주 너는 그거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올 봄에 원래 한번 금문도를 가보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대만에서 가기에는 너무 멀어. 비행기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중국으로 가면 빨라. 지금은 이제 대만과 중국이 왕래를 하니까 중국의 그 심천으로 가서 심천에서 그냥 건너가면 돼요. 중국이나 이제 대만으로 가시게 되면 사오시는 백주가 있을까요? 요즘은 뭐 많이 좋아졌겠지만은 예전에는 중국은 일단 무조건 그 가짜를 파니까 조심해라. 면세점도 믿지 말고 인천공항 면세점에 사라.
중국 면세점은 믿지 마라 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오타이나 뭐 수정방이나 우량에 물론 다 좋은 술이긴 한데 그런 거 말고 좀 재미있는 술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근데 면세점에 가면은 나름 중국 각지에서 엄선한 술들이 올라와 있을 테니까 뭐 그런 것들 중에 괜찮은 거 고르면 되지 않을까. 줄도 안 사도 되고 뭐 우량에나 뭐 마오타 이런 데는 쫙 사람들이 줄 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재미있는 술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요. 대만은 가면은 뭐 금문고량주 한 병 사오면 되죠. 금문고량주 중에 아까 얘기했던 백룡이든 또는 뭐 이런 거든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 하나 사고 나머지 슬롯으로는 위스키를 사야지 대만 가서는. 왜냐하면 대만은 위스키 천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블렌디드 위스키 시장보다 싱글 몰트 위스키 시장이 큰 나라는 대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수의 싱글 몰트 위스키들이 대만에 쫙 깔려 있어. 그거를 꼭 면세점이 아니더라도 타이페이 시내에 있는 그런 리커샵들에 가면은 깜짝 놀랄 위스키들도 많이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나는 뭐 대만 가면은 굳이 뭐 백주 사기보다는 위스키 기념으로 뭐 금문고량주 한 병 정도는 살 수 있겠다. 결론은 위스키군요. 아, 뭐 그렇죠. 그래, 오늘 뭐 백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백주도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아락이 서양으로 가서 위스키가 됐고 동양으로 가서 백주와 소주가 됐고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나라 국적 따질 건 없고 그냥 좋은 술이고 좋은 술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넓게 포용하고 잘 이해하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술에 대해서는 저는 뭐 모든 술에 다 오픈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